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등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국방 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1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가 형시 4단급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육해공군 내 8개 상설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이 심히 중대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심히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 사건이 심히 중대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가 이행돼 대북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악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군이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체제 아래 더욱 강화된 대북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한 틈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 추진과 정부 정책 협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통일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과 남북교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현지 시각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것과 관련해 살해된 인물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지금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현지 경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고 정확한 사인이나 정황은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자세한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할 것이며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사용한 여권에 김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김철은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정남 살해 사건에 따른 정부의 조치 사항과 관련해 지난 14일 밤과 15일 상황 점검을 했다며 탈북민과 남북 교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앞으로 신변 안전에 유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남의 시신은 피살 직후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권력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그동안 망명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던 김정남이 왜 피살됐는지, 향후 북한과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전망해봅니다. 중앙일보 이영종 북한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께서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정남의 피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네, 저는 일단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생각보다 김정은 체제, 또 김정은의 성향이 거칠고 좀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2013년에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했던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어떤 잔혹성 그리고 또 김정은으로 이어진 어떤 3대 세습 정권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공작원 2명에 의해 독살을 당했다. 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지시한 것 아니냐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김정남이 권력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3대 세습을 하면서 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첫 아들인 김정남이 후계 1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갈등 관계가 하나 크게 작용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집권 6년 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백두혈통이라는 그 3대 세습 체계의 적통이다. 나야말로 진짜 이 제대로 된 후계를 이어받을 적임자였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김정남이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비판 발언을 하거나 뭐 김정일의 3대 세습, 아버지의 3대 세습은 잘못됐다. 김정은이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고는 내 권력 유지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도발을 일삼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한 패턴을 보면은 어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이제 도발 행태를 볼 때 보통 연쇄 도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탈북 인사들 이런 분들을 이제 테러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해서 이분들의 어떤 북한 비판 발언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남쪽에 있는 우리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그런 그 북측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우리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북한 체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도발이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도발도 감행을 하겠지만은요. 김정남 사례로 이어지는 어떤 북한 내부 엘리트층의 어떤 동료들, 김정남이 장성택 처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군 간부를 처형하더니 이제는 자기 이복 형제까지 아버지의 피를 나는 형제까지도 저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거 보면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엘리트들이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도 이번에 아마 그 김정남이 살해되는 거를 보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어떤 이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곧 이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또 틈새를 파고들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를 좀 교란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일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시해서 우리 정부 또 군 당국이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이영종 북한 전문 기자와 북한 김정남 피살 경위와 향후 남북 관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중소기업 지원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중소기업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2017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당부했는데요. 특히 이날 설명회와 함께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정보력이 취약한 국방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창업 성장 지원과 핵심 역량 강화, 수출 지원 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방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 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민군 기술 협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 중소기업들이 해외 방산 시장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입찰 정보와 수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중소 벤처 그다음에 신규로 국방 분야에 참여하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 능력 향상 및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국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제 입찰 참가 방법과 전략 물자 수출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이뤄져 참가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직접 1:1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식을 좀 얻어 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그 가능 여부를 갖다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분야 참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가 평시 4단급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육해공군에 군판사 서너 명으로 구성된 8개 상설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평시 4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현행 84개인 보통군사법원을 31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경권 행사 대상 범죄와 감경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량을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육군 4개, 해군과 공군 각각 2개 등 8개 상설 재판부를 설치하고 군판사 서너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하게 됩니다. 주요 범죄와 징계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성범죄, 방산비리, 마약,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와 사이버 군기강 문란, 군사 기밀 누설 등 징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와 처벌도 강화해 퇴직 후 불법 로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산비리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전장병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제7군단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 기념관에서 6.25 전쟁 지평리 전투 승전 6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육군 7군단장과 양평군수, 미 2사단 법무참모와 프랑스 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군단 전 장병은 호국 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Fought here. May God bless the people of France,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enduring alliance. 같이 갑시다. 춘하 묵촉.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4차 공세 때 미 2사단 23년대와 이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가 약 5,600여 명의 병력으로 중공군 3개 사단 5만여 명 규모의 집중 공격을 막아낸 전투이자 중공군이 6.25 전쟁 개입 후 유엔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아크부대 12진이 지난 14일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편성식을 갖고 임무 완수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50여 명의 아크부대 12진 장병들은 다음 달 13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로 파병돼 8개월간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수행은 물론 유사시 아랍에미레이트 거주 한국인 보호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크 부대 최초 여군으로 선발된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2진 장병들은 앞으로 5주간 특수전과 대테러, 공중침투와 해상작전, 폭발물 제거와 전기 전술 능력 극대화 교육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 능력을 숙달하고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신년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생도들은 이번 설 연휴를 가족들과 떨어져서 처음 보내게 됐는데요. 그리운 가족 생각에 눈물도 보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끝까지 훈련을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을 아무리 크게 틀어놓아도 신입생도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묻히지 않습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아보려 현장을 쳐다보고 헛기침도 해보지만 어느새 콧망울 가득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만에 써보는 손편지인지 써내려가는 손길조차 어색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은 어머니 세 글자를 적어봅니다. 예년 같으면 응석도 부렸을 법한 설 아침이 너무도 눈부신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신입생도들이 간절하게 부모 생각에 편지를 쓸 동안 훈육관과 선배 생도들은 합동 차례상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설이라 가족이 그립기는 기파 생도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장교로 살아갈 날들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입생도들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런 편지 쓰고 많은 울음을 흘렸는데 저도 그때 3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어느 때보다 공손하게 모은 두 손. 여기 계신 부모님과 대장님께 이거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생도대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절을 올리는 신입생도들의 몸짓은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더 나은 생도로, 더 나은 군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편지를 쓰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더 좋은 아들, 생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울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컥해지면서 동시에 정신이 맑게 깨어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절을 지내면서 절을 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더 이 좋은 설을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내년 설에는 꼭 멋진 정복 입고 가서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입학식 때까지 열심히 훈련 잘 잡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본 지 좀 됐는데 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생 진수야 축구 열심히 잘하고 누나가 돌아갔을 때 더 발전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기초 훈련 들어와서 힘든 점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옆에 동기들도 있고 다 같이 하면 열심히 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게요. 사랑합니다. 개인 화기 사격과 화생방 훈련. 화랑기초 훈련에서 꼭 익혀야 하는 기본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입생도들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월 15일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선면입니다. 육군이 고용노동부와 전역예정 장병을 위한 청년 내일 트임 공제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참여 신청과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 지원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5세에서 24세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8면 기사입니다. 정유년 첫 정예 수병이 탄생했습니다. 총 1,206명의 해군병 638기들은 여러 훈련들을 소화해내며 당당한 해군 수병으로 거듭났는데요. 수료식을 마친 이들은 각 병과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실무부대에 배치돼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신면입니다. 울릉도에 올겨울 최대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지난주엔 이를 최대 63.8cm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공군 관제부대 작전 지역의 최대 적설량이 350cm에 달했는데요. 14일에도 눈이 계속 이어져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355 장병들이 제설 작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 국방뉴스에서는 국군 수도병원이 대동맥 판막 근부 성형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술을 받은 윤주영 중사는 곧 퇴원해 부대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상적인 회복만큼 좋은 소식은 없을 텐데요. 더불어 우리 군 의료의 이번 수술의 성공이 가져다준 의미 또한 남다르다고 합니다.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개심술 성공이 군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진료 능력 개선을 위해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국군 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지난달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진료 능력 개선 7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국군 외상센터 설립에 관한 것. 대학병원 수준의 군 특성화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큰 목표인데요. 이에 그동안 국군 외상센터 설립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습니다. 12년 만에 재개한 이번 개심술 또한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외상센터를 2020년 개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상센터는 말야말로 이제 우리 군에서 생기는 정말 힘든 그 복합적인 중증 환자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종합센터가 될 것이고 그 첫 단추를 아마 개심술 환자 수술 성공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잘 그 진료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술 성공은 국군 수도병원의 진료 능력 범위 확대라는 큰 의미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군 최상위 병원으로서 수술 결정부터 수술 후 환자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환자 관리에 쓰이는 특수한 장비라든지 기구나 또는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어느 병원이 심장수술을 잘 할 수 있고 환자가 좋은 결과 가지고 퇴원한다는 얘기는 그 병원의 중환자 관리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심술 성공 뒤엔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의 남다른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수술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 장비에 대한 얘기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심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심폐기를 구비했는데요. 개심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는데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산소와 혈액을 각 기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심폐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수준을 이루어놨고 그래서 마취과라든지 또 체외순환이라든지 그런 이제 도와주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이 초연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주영 중사가 받은 대동맥 판막 근부 성형 수술은 그 이름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12년 만에 개심술을 재개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의 결정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도병원이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군 내에서 발생되는 특히 고난이도 치료를 요하는 그런 그 환자들은 우리가 다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앞으로 아마 웬만한 우리 군 의료에서 생겨나는 우리 환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윤주영 중사의 빠른 회복은 본인에게는 물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에게 자신감을 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은 물론 이번 수술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도 쭉 군 의료 발전과 국군 외상센터 설립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더욱 강화된 대북 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